2018년 7월 2일 서해 한가운데 거대한 철골 구조물 하나가 조용히 설치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정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서해는 더 이상 우리의 바다가 아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우리 해군이 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이미 중국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두 번째 구조물이 설치되었고 2025년 세 번째가 모습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직경 70임, 높이 70km, 반잠수식 거대 철골 구조물. 중국은 이것이 연어 양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해는 여름철 수온이 25도를 넘는 곳입니다. 냉수성 어종인 연어가 생존할 수 없는 바다에 왜 연어 양식장을 짓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450년 전 한 예언가가 이 순간을 이미 보았다는 점입니다. 조선 중기교감 남사구, 그는 임진왜란을 예언했고 동서분당을 미리 알았으며 선조의 즉까지 정확히 맞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서 곳곳에는 서해에 관한 기묘한 경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쪽 바다에 용해, 비늘이 떨어진다. 바다는 서서히 주인을 잃고 동쪽의 땅은 발붙일 곳을 잃는다. 이 문장을 두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450년 전 예언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해의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사고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상감 천문교수를 지닌 국가 공인학자였고 율곡 2위조차 그의 예언 능력을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들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명정 19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태산을 봉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문정 왕후가 세상을 떠나 태의 장사 지내졌습니다. 태산을 봉한다는 것은 태능을 조성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는 서울의 지형을 보고도 예언했습니다. 동쪽에 낙타 봉우리가 있고 서쪽에 안장고개가 있으니 이 둘이 서로 다투는 형국이다. 이것이 동서분당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조 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조선은 수백 년간 당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예언 임진년의 백마을 탄자가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경고. 그 말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외장가토 기여마사는 백마를 타고 조선 땅을 유린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감록에 수록된 남사구 비결 중 한 구절. 서해의 철에 서히 솟고 용의 기운이 끊긴다. 동쪽 땅은 반쪽이 되고 백성은 갈 곳을 잃는다. 450년이 지난 지금 서해에는 정말로 철의 섬들이 솟고 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서해의 절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업구역을 잃고 해군은 작전 해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사고가 본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맞이할 가장 큰 위기를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서해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서해 전략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 계획입니다. 2010년 그 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한반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미국은 항공모함을 서해에 진입시켜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해는 중국의 안보에 직결된 해이다. 외국 군함의 진입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내로 규정한 첫 번째 공식 신호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8년 첫 번째 구조물 선란 2호가 서해 한가운데 설치되었습니다. 위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익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수역입니다. 그곳에 어떤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약속을 깼습니다. 선란 1호는 직경 70, 높이 71매 거대한 철골 구조물입니다. 반잠수식으로 설계되어 바다 위에 떠있는 형태입니다. 중국은 이것이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루었습니다. 서해의 수온은 여름철에 25도 이상 올라갑니다. 연어는 냉수성 어종으로 15도 이하의 물에서만 생존합니다. 서해에서 연어 양식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해양 생물학자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레이더 기지, 잠수함, 탐지, 센서, 무인기, 이착 육장 전자전 장비 거점 평시에는 민간 시설로 위장하지만 유사시 즉각 군사 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용도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2024년 5월 두 번째 구조물 선란 2호가 설치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규모, 똑같은 구조, 그리고 한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란 3호는 이미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물 설치가 아닙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했던 정확히 그 방법입니다. 먼저 작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주변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그곳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3단계 전략. 남중국해에서 이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국제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무시했고 지금 남중국해의 90%는 사실상 중국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이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철의 기둥이 바다를 가르고 용의 길을 끊으면 동쪽 땅은 섬이 된다. 철의 기둥, 바로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용의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수진리에서 용맥이란 대지의 기운이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산맥을 따라 흐르는 용맥도 있지만 바다를 통해 흐르는 해룡맥도 존재합니다. 한반도의 해룡맥은 서해를 통해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기운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남사고는 말합니다. 동쪽 땅은 섬이 된다고.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이미 섬입니다.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해를 통한 대륙과의 연결이 있었기에 우리는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데 서해마저 잃으면 한국은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중국이 서해에 12기의 구조물을 모두 설치하고 그 주변을 자국 영해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어선은 조업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해군은 작전, 해역의 절반을 잃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불가능해집니다. 서해를 통한 무역로는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유사시 미군의 증원이 차단됩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은 서해를 즉각 봉쇄할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수송선이 서해를 통과할 수 없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남사구가 본 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해가 중국의 바다가 되고 한국이 완전히 고립되는 순간 그는 45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한국해양 조사선 원누리호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조물에 1km까지 접근했을 때 중국 고무보트 3척이 나타나기를 막았습니다. 한국 해경이 급파되었고 양측은 이 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이다. 조사할 수 없다. 중국 측의 말이었습니다. 한중업 협정에 따르면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곳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상대방의 접근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그것을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시료 지배를 확장하는 방법, 군대가 아닌 민간 선박과 해경을 앞세워 도발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한 발 물러서고 상대방이 침묵하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살라미 전술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토를 빼앗아가는 방법.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70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917년 남중국해에 11단선을 그었고 1953년 9단선으로 줄였으며 2023년 다시 10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중국은 묵묵히 인공섬을 건설했고 군사기지를 세웠으며 지금은 그곳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이 서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내해와 선언, 2018년 첫 구조물 설치, 2024년 두 번째 구조물 설치, 2025년 한국 조사선 접근 차단, 단계가 차근차근 밟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 인근에서 항공모함 푸제남을 동원한 실탄 후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 시위였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것이다.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서해는 중국의 것이라고 2030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해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남사구 비결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서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멈추지 않는다. 동쪽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 거대한 그림자, 중국의 팽창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급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50년을 계획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편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도 결국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8년 첫 구조물이 설치되었을 때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2020년 우리 해군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석유 시추 장비까지 발견됐을 때조차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경제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남사고는 이것까지 내다봤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시점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한 해양 전략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년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중국이 12개의 구조물을 모두 설치하고 그 주변 해역을 시료,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5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사고의 예언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해를 잃으면 나라의 절반을 잃는다. 그러나 서해를 지키려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다른 이의 힘만 믿으면 결국 혼자 남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미 동맹을 떠올립니다. 미국이 있으니 중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사고는 경고합니다. 다른 이의 힘만 믿으면 안 된다고. 실제로 미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의사는 없습니다. 대만 문제도 미국에게는 부담입니다. 하물며 서해 문제, 미국이 적극 개입할까요? 미국은 한국에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강하게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입니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항의만 하고 실제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담하게 나옵니다. 한국은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사고가 말한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례 대응. 중국이 이기를 설치했으면 우리도 이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중국이 부표 13개를 설치했으면 우리도 1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2025년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부표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 10억 원. 이것이 시작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서해에 우리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나 10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너무 작고 너무 느립니다. 남사고 비결의 마지막 구절. 바다를 잃은 나라는 대륙에게 삼켜진다. 그러나 바다를 지킨 나라는 대륙을 견제한다. 선택은 백성의 손에 있다. 선택은 백성의 손에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언론이 침묵하면 시민이 알려야 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국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59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잠정 조치, 수영 내 양식 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한다. 이것은 국민의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결의, 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더 자주 그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 어선들이 당당하게 조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조물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의 일부를 잃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남사고는 45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미신으로 치부했고 옛사람의 말을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에는 또 다른 예언이 전해집니다. 바로 승지에 관한 것입니다. 남사고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17곳의 땅을 지목했습니다. 풍기, 영월, 봉화, 안동, 예천, 보훈, 운봉, 무주, 합천, 공주 모두 내륙 깊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서해 안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동해 안에도 없습니다. 남해 안에도 없습니다.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풍수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사고는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서해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륙으로 잡았던 겁니다.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 450년 전에는 외구의 침입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서해 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서해를 정말로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 평택, 당진, 군산, 목포, 서해안의 모든 도시가 위협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서해안, 항구를 통한 무역이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국방적으로도 심각합니다. 서해 함대가 작전 해역을 이루면 한국 해군의 절반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국민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 중국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자괴감, 이것이 국가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남사고가 본 미래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율곡, 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했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사고가 전쟁을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2년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속수, 무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서해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2030년, 앞으로 5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중국이 12기에 구조물을 모두 설치하고 인공섬 건설을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국제재판소에 가도 소용 없습니다. 중국은 남중국의 판결을 무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서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둘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언론이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더 자주 순찰해야 합니다. 중국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서해는 우리 바다다. 사고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 벌어질지가 아니라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에서는 중국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표를 설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란 3호를 끌고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남사고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침묵하며 서해를 잃는 길, 다른 하나는 일어서서 싸우며 서해를 지키는 길.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그 선택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회만의 몫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당신과 나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450년 전 남사고는 우리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45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무시하고 후회하게 될까요? 서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5년, 수십 년 후 우리 아이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서해를 지키지 않았나요? 왜 우리 바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뒀나요? 그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남사고의 마지막 예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영웅이 아니다. 깨어있는 백성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서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서해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둘째,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세요. 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보내세요. 청와대에 청원하세요. 서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라.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부도 움직입니다. 셋째, 언론을 주시해야 합니다. 서해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세요. 언론사에 서해 문제를 계속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언론의 관심이 유지되어야 정부도 긴장합니다. 넷째, 서해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세요. 서해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어민, 단체,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의 활동에 동참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작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합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서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행동이 모이면 서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사고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두운 예언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된다.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자는 재앙을 피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대들의 바다는 그대들의 것이다. 남사고의 예언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지금 행동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서해는 아직
우리 것입니다. 완전히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구점을 몇 개를 설치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서면 막을 달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이 5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남사고는 45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해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해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